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학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수업의 가장 마지막 챕터입니다. R을 활용을 해서 분석 결과물에 대한 코드와 그다음에 분석 대상에 대한 그 코드로 인해서 실행되는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하나의 문서로 표현을 하는 문서화 R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R 다큐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R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R 노트북은 R에서 마크다운 랭귀지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문서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과 그 일정한 그 R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여러 개의 청크라고 하는데 청크의 코드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형으로 실행을 하고 그거를 다시 아웃풋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R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R 노트북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일종의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R이라는 실제 분석 언어와 마크다운이라는 표현 언어 사이를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는 일련의 서술어들 우리가 설명하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제 제출하는 경우에 주석을 달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온전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북을 이제 이 다큐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R 마크다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R 노트북과 마크다운은 큰 차이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초급 수준에서는 별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 스크립트는 이제 제가 제공한 스크립트고요. 그거를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파일에서 새로운 이제 파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R 노트북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지금 뭔가 템플릿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템플릿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하이픈 3개와 아래에 있는 하이픈 3개 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메타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작성하는 문서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 그 기본적인 정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하이픈 3개 위아래로 이제 그 제목과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선 저장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다시 Save As를 눌러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에다가 저는 이제 강의 자료가 있는 곳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렉처에 이 파트고요. 가장 마지막 다큐에서 R 노트북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0-1218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 Untitled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거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위쪽에 보면 프리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프리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K라는 게 단축키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K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정보들이 어디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타이틀에 R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그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6번째 라인을 한번 볼게요. This is on R markdown 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형태랑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다르죠. This is 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똑같아요. 근데 봤을 때 지금 보면 결과물을 보면 R Markdow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로 해당하는 웹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러한 게 어떤 하나의 약속이구나. 지금 보면 대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 대괄호 안에 있는 글자가 우리가 결과물에서 보는 글자예요. R Markdow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 HTML 파일에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방문하는 페이지는 소괄호 안에 있는 페이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쭉 이렇게 똑같이 when you execute code within the notebook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대로 지금 다 보이는 것이고요. 보면 또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8번째 라인을 보면 try executing this chunk by clicking the run butt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within the chunk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이 ru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앞뒤로 별표가 쳐져 있죠. 이 앞뒤로 별표가 쳐져 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냐면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탈릭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크다운 문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거 이렇게 보면 엔터를 이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시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거나 하면 플롯 카즈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지금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림이 이제 아까는 그림이 없었는데 이렇게 실행을 시킨 다음에 같이 한번 다시 HTML 파일을 만들어 봤더니 그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롯 카즈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가 지금 현재 코드 블럭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드를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코드 청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약속하는 게 이 그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보면 키보드 레이아웃으로 봤을 때 숫자 1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퍼스트로피랑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3번 찍고 중괄호 하고 R 쓰고 중괄호 닫고 이러면 이게 뭐냐면 R한테 이 R 스튜디오한테는 자 이제 내가 R 코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 코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 얘기고요. 똑같이 3번을 찍고 아무 표시가 없는 12번째 라인은 자 이제 나의 R 코드는 끝났으니까 이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문서에 대한 일반 텍스트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의도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문서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준비한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에 조금 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타이틀은 해서 R 노트북 이그젬플이고요. 저자는 제 이름 들어갔고요. 원래는 이거 12월 10일 날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음성이 지금 유튜브 영상에 그 인코딩 과정에서 또는 녹음 과정에서 마이크가 인식이 안 됐는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12월 18일인데 녹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촬영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는 그냥 남겨둘게요. 12월 10일로 아니 뭐 12월 18일로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보자면 R 노트북 이그젬플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작성했으니까 제 이름 필성강 이렇게 있고요. 데이트 12월 2020년 12월 18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웃풋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어떤 약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is document shows an example of ggplot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괄호를 하면 이게 링크가 삽입될 수 있는 약속이구나 라는 거 설명했었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패키지 in 한 다음에 R 노트북 했는데 이 R 노트북이 뭔가 볼드체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의 이 R 노트북 화면에서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창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냐면 양쪽으로 별표를 두 개를 쳤어요. 양쪽으로 별표를 두 개를 쳤을 때의 역할이 바로 볼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양쪽에 별표 하나씩 해주면 이탈릭 해준다고 그랬죠. 이거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 샵 두 개, 우리가 알고 있는 샵은 R에서의 그 주석에 대한 코드인데 샵을 이제 하나를 치느냐 두 개를 치느냐에 따라서 제목의 글자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베이직 신텍스에 해당하는 마크다운 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R 마크다운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해당하는 사진이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주소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해보면 실제 이 이미지가 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URL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그 보고서 내에 다큐멘테이션 내에 이거를 내부로 삽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안에다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가서 보자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크다운이라는 그 문서를 만드는 Lightweight Markup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C나 자바처럼 신텍스가 복잡하고 그런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크다운을 잘 쓰면 마크다운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 문서들을 바로 그대로 웹에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요새 GitHub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GitHub에도 그대로 이제 푸시를 할 수가 있고 웹에서 필요한 몇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마크다운 신텍스 이 사이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 크기를 제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글자 내가 글자를 크게 하고 싶은 거 앞에다가 샵 하나 쓰면 되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덜 크게 하지만 두 번째로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샵 두 개, 세 개 하고 싶으면 세 개. 이게 이 순서대로 글자 크기 순서대로 샵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패러그래프 여기 밑에 쭉 이제 나올게요. 그럼 볼드 표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면 마크다운에서는 별표를 두 개를 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언더바를 두 개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탈릭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뭐 별표를 하나를 친다거나 볼드 앤 이탈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럼 별표 3개를 치면 볼드이면서 이탈릭이 될 수도 있겠고요. 블락 쿼트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블락처럼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음표의 왼쪽에 있는 거죠. 이게 오른쪽 방향에 해당하는 삼각형 모양.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삽입하면 블락 쿼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시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뭘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숏컷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세모 표시들이 계속 나와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표시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왼쪽에 약간 이 가는 회색의 일련의 선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시는 세모 모양의 의미하는 그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크다운에 대한 신텍스들을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과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과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특정한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분석 방법론들 그리고 시각화 기법들을 통해서 1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그리고 서술하는 하나의 일련의 보고서 형태의 R 마크다운 HTML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크다운에 해당하는 문법들은 하나씩 찾아가면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크다운으로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나마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단순해 보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형태 있죠. 이러한 형태가 지금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표를 만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요 표 있죠. variable, type, description, details 해가지고 나오는 요것들이 전부 표를 만드는 약속이라서 마크다운 내에서도 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하나씩 실행을 해가면서 볼게요. 우선 ggplot2 패키지 실행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mile per gallon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고 head라는 부분이 아마 여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str structure를 만들었을 때 그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팁을이다. 그러면서 각각의 해당하는 그 팁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결과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ile per gallon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이거를 좀 줄이고요. 이걸 다 한번 노트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프리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뒤에는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컨트롤 시프트 K인데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ile per gallon 데이터 다음에 헤드까지 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그럼 그 결과물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직 str 명령어에 대한 결과물은 출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프리뷰가 아닌 전체 결과를 보면서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모칸을 보면 프리뷰가 아닌 lit to html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긴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도 이제 등장을 하냐면요, 해당하는 우리 그 실제 강의 자료 있죠? 강의 자료 보면 오늘 만들어 놓은 R 여기 있는 그 수정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요 R 노트북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HTML 파일을 실제로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들은 우리가 한 번씩 다 그려봤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 문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여기까지는 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ggplot2를 통해서 한 번씩 해본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evaluation과 echo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qplot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하나의 예시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qplot 쓰지 마시고 ggplot만 쓰세요. 자, evaluation이 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해당하는 이 R 코드를 실행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HTML 파일을 보여줄 때, 생성할 때. 그리고 echo가 t라는 뜻은 뭐냐면 스크립트를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결과물이 아닌 스크립트를 보여달라.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둘 다 true입니다. evaluation도 true고요, echo도 true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R이 여기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evaluation이 true고 echo가 true인 경우, 93번째를 보면 evaluation은 true이지만 echo가 false인 경우, 101번째는 evaluation은 false인데 echo가 true인 경우, 마지막으로 evaluation false true인 경우까지 이제 볼게요. 이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결과물을 1대1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evaluation은 true인데 echo도 true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R 스크립트가 보여준 다음에 이 R 스크립트의 결과물이 밑에 나와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evaluation true인 거고요, 스크립트가 나오는 게 echo가 true인 거예요. 근데 밑으로 보면 evaluation은 true인데 echo가 false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갑자기 덩그러니 나는 분명히 마크다운에다가는 여기 있는 요 파트 84번째 라인
93번째 라인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림은 딱 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안 떠요. 굉장히 뭔가 좀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결과물들을 안 보여주고 그냥 스크립트만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게 1번째 라인에 evaluation은 false고 echo만 true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R 스크립트는 등장을 했는데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을 때 결과물이 지금 밑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부 true로 한 디폴트 옵션을 쓰시고요. 너무 길어지거나 누군가한테 그냥 빠르게 전달할 목적일 경우에는 evaluation은 false를 하고 echo만 true를 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크립트가 필요 없는 리포팅을 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스크립트가 필요한 리포팅일 때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evaluation과 echo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여기 이 예시들은 우리가 R, ggplot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맛봤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삼아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변환되는지를 한번 쭉 코드하고 결과물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썼던 여러 가지 ggplot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프 갤러리들을 직접 찾아보고 그걸 응용해 보는 단계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 다큐멘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 뒤쪽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코드하고 그 결과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이렇게 보면서 1대1 비교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과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주세요. 이제 네 번째 과제까지는 명확하게 인스트럭션이 있었는데 마지막 과제는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